굿모닝 독서 86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는 84페이지 내용에서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넉넉히 바라보다가는요, 휩싸여가지고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실력들, 그러려면 경제에 관련돼서도 잘 알아야 되고, 정치에 관련돼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 정치인들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뽑은 본인들의 문제죠. 자기가 뽑고 나서 자기한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뽑은 거에 대한 결과도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은 본인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측을 잘하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제로 투원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 스타트업에 있으니까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미래는요, 달라요. 우리는 매스컴이나 일반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본 뉴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미래는요, 어떤 얘기도 잘 해주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미래는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미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는 뭐냐면 AI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생산성이 줄어들고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출도 줄어들겠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소비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외식을 자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외식이 줄어들겠죠? 식당을 했던 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되고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니까 노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은 시간이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8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오래됐으니까 7년 남은 거죠. 7년이 되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다 은퇴를 합니다.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이가 있는데 그만큼 뭐 일을 하겠어요. 노동시장이 줄어든다. 이거는 명확한 미래입니다. 또 하나 명확한 미래. 그것은 뭐냐 하면요. 1월 1일은 새해 시작일 뿐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다가오죠. 우리는 그래서 염원을 하고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뉴욕시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 붙었다고 합니다. 1월 20일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45대하고 47대. 이거에 의해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간에 한국이 껴있는 거죠, 지금요. 한국이요, 지금 정확히 딱 중간에 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다 사와요. 페르시아 이쪽에서 석유를 사옵니다.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오만 쪽에 미국 해군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원유를 싣고 오는데 미국으로 가는 배들 있잖아요. 전 세계로 가는 배. 여기서 석유를, 원유를 싣고 나와야 되니까 저 좁은데 여기 해적들도 많고 여기에 미군 해군 있잖아요. 잠수정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건들면 무조건 공격입니다. 지금 거기를 미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요 원유를 실은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쭉 와요. 국내 원유의 약 72%가 일로 오는 겁니다.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유를 안정적으로 받는데 만약에 이게 빠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말라카 해협을 또 지나야 돼요. 전 세계 운송이 되는 것들이 이런 위험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를 또 지키고 있어요.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한국
일본 모든 물동량들이 절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미중 갈등에 의해서 중국은 이제 대만을 전쟁을 해가지고 대만을 빼앗는다. 그러면 저기를 딱 닫아버려요. 한 달 정도 되면요. 그냥 망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에너지. 탱크를 몰려면 비행기를 날리려면 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잠가버리면요. 다 써버려가지고 없어요. 저 문제가 한국한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원유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수입재들이요. 다 저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의 2.0 시대라고 하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뉴욕시에 이 광고문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받는 나, 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받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84페이지 책에 보면 이런 도표가 나왔었죠. 낙관적과 비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낙관적인 건 뭐냐? 이건 명확한 건데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명확한 것은 1982년대부터 현재까지 불명확하다. 낙관적으로 불명한 건데 비관적인 거다. 비관적인 것에는 이거는 명확하다. 현재 중국과 불명확한 것은 현재 유럽이다. 나와 있는 겁니다.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쓴 것이 2014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이때 초판이 나온 거예요. 2014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그때의 전 세계에서는요, 중국이란 나라가 부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질러서 이제 패권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제 간다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독 더 가장 인접해 있으니까 들떠가지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예요. 대한민국이 중국 덕분에 먹고 살았죠. 그런데 2014년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피터 틸은요,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틀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불명확입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봤는데 현재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나라는 춥지요.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에는 천연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유럽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가스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유럽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하고는요, 러시아가 직접 다이렉트로 가스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저렴하게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이 계약이 이제 5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스관을 잠가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가스관은요, 중간에 폭파돼가지고요, 유럽이 지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체 공급을 하고 있다가 전쟁 나니까 다 잠가버린 거잖아요. 유럽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때가 2014년도에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유럽도 호황을 하고 있었고 겨울도 따뜻하게 보냈는데 이때의 불명확하기라는 이 비관적으로 이것을 딱 찍어가지고 이해하겠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선견지명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남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왜냐면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이제 볼까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리고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 안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잘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낙관적인 거죠. 근데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 진영입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미국과 중국판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 북도라고 하는 땅은 엄연히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땅이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자기네 거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왜 할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연 모를까? 알지요. 일본도 알지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왜 일본은
뻔하게 독도가 한국 땅인데 장인의 땅이라고 자꾸 우길까?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아니야, 독도 한국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다음에 독일이 원래 서독과 동독이 있어가지고 대치해 있다가 통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관여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겁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도요, 미국이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미국이 개입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냥 일본한테 독도가 한국 땅인데 왜 자꾸 우겨? 조용히 앞으로 얘기하지 마. 한국 거야. 말하면 끝나요, 그냥. 왜 놔둘까? 이게 바로 좌우 진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중국에 속한다 그러면요, 독도는 일본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군기지 설치한다니까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100% 미국 쪽이야. 그럼 독도는 한국께 되는 거예요.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인가 볼까요? 명확한 것이, 사실은 이게 낙관적인 건데 1970년대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만 월남에 파병을 했고 대가로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이 1969년부터 시작돼서 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미래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왔습니다. 멋지게 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불명확하고 비관적이다. 피터틀이 바라본 것은 세계사를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룹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비즈니스 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PM의 미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보려면은요, 이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깊이 있게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PM을 보는 겁니다. 약간적으로 볼까요? 명확한 겁니다. 그룹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그룹만이 남는다. 나머지 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사라집니다. 불명확한 것은 시간이에요. 이게 몇 년 이내에 될 것인가? 요게 지금 이제 불명확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10년 이내는요, 거의 뭐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비관적인 겁니다. 비관적. 명확한 것은 뭐냐면, 우리 로얄 패밀리 그룹의 굴곡의 굴곡. 지금까지 수많은 굴곡이 있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굴곡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헤쳐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의 굴곡에 비하면 다가오는 굴곡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의 순탄하게 잘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관적인 겁니다. 그 굴곡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명확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로얄 패밀리 그룹 안에서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위에서 보면요, 거의 다 보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최고의 비즈니스를 만난 거예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손을 댔으면요, 성공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기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아메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메는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은 것이요, 1995년 7월 20날입니다.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다단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메이 출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1995년도 7월 20날 그때 오픈을 하고 200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약 한 5년 지났죠? 6년째 된 거 아닙니까? 이때에 가장 많은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파워 그룹이었습니다. 아메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메이 전체 매출의 45%를 조규성이라고 하는 그룹장이 가져왔습니다. 파워 그룹이에요. 저는 월드와이드에 있었습니다. 김일두, 아메이 전체 매출의 12%였어요. 그러면은 큰 그룹으로 본다면 월드와이드는 조그만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싱킹빅 그룹입니다. 김종규 박사인데 싱킹빅은 엘리트들이 그룹을 세운 거예요. 당시에 아메이가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평범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업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싱킹비 그룹이 엘리트 집단들이 세웠으니까 교육도 틀리죠.
25%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린월드 그룹이라고 주재호 박사라고 이분도 박사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메이를 만났죠. 17%였습니다. 이 파워그룹은요,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사업자들도 일반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PM에서 저희 전문가 그룹이 한국 PM 매출 대비해서 약 한 6, 7%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에게 조그만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01년도 월드와이드 그룹의 12%하고 딱 떨어져 있어요, 현재요. 저희가 현재.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지금 월드와이드 그룹이 12%에서 67%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월드와이드 그룹이 아메이 전체의 9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하면 그냥 월드와이드요. 처음에 2001년도에 싱킹빅이 그린월드, 파워그룹 이런 그룹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사라졌습니다. 이 월드와이드 하나의 그룹만이 점점 약진을 내가지고 지금의 아메이 한국을 1조 시장,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시장을 이 그룹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는 대략은 이제 아메이를 연구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두주자이고 선구자이죠. 전 세계에서도요. 지금 아메이가 단연코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메이도 좋은 제품, 좋은 회사에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스킨 볼까요? 1995년 7월 20날 오픈을 했습니다. 한국에. 해독 힐링 캠프 가면 리더스건에 이준호 원장님 계시죠. 이분이 누스킨 전체의 90%를 장악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스킨을 포기해요. 포기를 하고 이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헥산이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 요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또 성공을 시키죠. 누스키는 2010년도 하모니 그룹 26%를 갖게 됐고요. 랑연 그룹이라고 조규철 사장이 40%를, 키멘틴 그룹의 안동근 사장이 20%,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윈윈 그룹의 신영태 사장이 1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4개의 그룹과 조그만 그룹들이 이제 있었죠. 조그만 거 다 해도요, 한 10개 그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랑연 그룹이 약 70% 정도로. 그리고 하모니 그룹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남아있는데 대략은 5% 정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앤팀 그룹도 20%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한 3% 정도,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윈윈 그룹은 이제 사라졌고요.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누스키는 랑연 그룹이 90%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다 사라지면서 하나의 그룹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PM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2018년 3월 30일 날 한국에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10개 정도 그룹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30개의 그룹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0개 정도의 큰 그룹이 속해 있는데 이 10개 그룹 안에 로얄 패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PM에서 지금 아메, 누스킴 다른 회사 똑같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전체의 90% 이상을 다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문화로 가야 가는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3년이면 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그룹이 정립이 돼요. PM 안에 큰 그룹들 중에서 잘 나가는 그룹들이 몇 개 있죠. 그 그룹들은 정말로 아마 잘 될 거 앞으로도. 안 그렇습니다. 사라진다니까는. 그럼 왜 사라질까?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와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요.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이제 10년 단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2028년 되면요. 10개 그룹도 안 남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의 뉴스는요. 매출이 빠지고 있다. 10%가 더 하락했죠. 이번에도 작년 매출. 또 하나는요. PM 얘기예요. 왜 PM이 원체 성장을 했기 때문에 PM 따라하기 그리고 PM에 있는 리더가 뭐 나와서 다른 회사에 갔다. 이 이야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 그룹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로얄 패밀리 그룹하고 이런 그룹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2024년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컴플라이언스, 회사의 윤리 강령들,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매 월마다 약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회사가 찾아내요. 찾으려면 더 많아요. 충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0명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월 달 한 달에 제재를 어긴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제 IMM 직급자부터 올려놓은 겁니다. SPT가 2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PT가 4명, EVP가 9명, VP가 9명, IMM이 22명입니다.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그룹 안에서 온라인 쪽으로 아니면 다른 회사에 유인행위를 해가지고 제재를 받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저희 그룹에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비밀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 로얄 패밀리 그룹이 지금 이제 4년 반 된 겁니다. 5월 10일이 되면 5년 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5년도 안 된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 안에서 이 제재 명단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다 누구일까? 지금 보여드린 30여 개의 난립되어 있는 그룹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그룹 안에는요, 우리가 알 만한 그룹들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출이 실매출로 한국 PM에서 약 한 5%에서 6% 하거든요. 이분들은 왜 제재를 받았을까? 자기들이 직급을 간다거나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과다하게 구매해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SPT라는 직급은요, 매월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는 분들이에요. PT가 1천만 원 정도를 법니다. 그리고 EVP가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는 분들이고 VP가 250만 원, IMM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는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수입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직급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 이것이 어떤 행위냐?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분들이 로얄 패밀리 그룹을 제외한 다른 그룹에서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앞에는 성만 나와 있고 회원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회원번호가 8자리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저하고 강 대표는요, 방송을 듣고 있는 리더 사장님들 중에서는 회원번호가 7자리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하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앞에 8자리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 SPT 같은 경우에는요, 5 모식인데 8자요. 밑에 EVP는요, 그분도 팔자로 시작되고요. 자,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이 직급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지된 겁니다. 옳지 않는 방식으로 직급을 유지하면서 또 여행에 와가지고 자기는 SPT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위에 스폰서들은 뻔히 알면서도 용인되고 묵인되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P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정리가 된다고지요. 점점. 현재 PM에서 발생되고 있는 매출의 40%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오른 매출이 아니다. 그럼 저희가 루랄 패밀리 그룹이 PM에서 지금 약 한 5%, 6%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매출이고 이것이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 것 전체를 딱 따져 나간다면 아메이가 시작했었을 때에 월드와이드 그룹이 갖고 있던 12%에 근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룹 전쟁이. 그리고 살아남은 그룹이 월드와이드 그룹이 아메이를 전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그룹이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던 다시 말하면 아메이에서 처음에 존재감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월드와이드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들 리더들은요. 그룹 전쟁이 맞춰지고 이렇게 성장을 할때 엄청난 수입들을 벌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을 벌어간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으로 아메이가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적인 이야기고 PM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명확한 PM의 미래는 그룹이 이제 통폐합이 되는 시점이 된다.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요. 폐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이 점점점 가면서 커지면서 그중에 로얄 패밀리 그룹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로얄 패밀리 그룹에 대한 이 존재감에 대해서 익히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에 로드쇼에 가게 되면 로얄 패밀리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요. 엄청나게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은 실제적으로 매우 희망적이고 앞으로
이 전쟁 속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미래로 향해서 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매우 지금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경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항상 경제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우리는 PM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서 이렇게 정치에 아니면 환율에 아니면 금리에 영향받지 않는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많은 리더들이 로얄 패밀리를 찾게 됩니다. 피해 만에서 사업을 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로얄 패밀리 그룹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SNS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이러한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전문성을 갖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떨 때 여러분들하고 미팅이 주어졌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낚아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기술하고 이것을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리더를 만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그들을 만났을 때 나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써놓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들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답변 속에 또 질문했었을 때는 난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라고 이것들을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자가. 그런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 때입니다. 찬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겨울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요, 엄청 안 좋아요. 유통업도 마찬가지고, 매 뉴스가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진짜 겨울이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만약에 겨울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찬바람이 좀 불 뿐인데, 이 정도로 지금 휘청거린다면, 진짜 겨울이 온다면 도대체 우리가 맞이하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저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겨울이 온다면은 그 겨울이 무슨 겨울인지도 모를 텐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PM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어가지고, PM 제품이 좋아서 그냥 사업을 했을 뿐인데, 진짜 겨울이 온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양손에 한쪽에는 PM을, 한 손에는 로얄 패밀리 구리대 시스템을 갖고 매우 희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